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 1월 8일 오전 5시 46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항상 열심히 시황하는 한쌤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은 우리가 뭐 예상하기가 조금 변수들이 조금 많은 구간이 됐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우상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게 돼야 되겠죠. 많은 우리가 지금 중간에 대한 흔들림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 됐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요. 좀 여유롭게 가지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2023년 10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24년 초부터는 시장 흐름이 조금 바뀔 거다. 좀 흔들릴 거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고, 그리고 실제 좀 그렇게 진행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아마 내년 봄 정도가 되면 상승장, 올해 봄이죠. 봄 정도가 되면 5월, 4월, 5월 정도에 이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적을 좀 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샘의 큰 뷰가 그렇게까지 틀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지만 무조건 맹목적으로 긍정적으로 뷰를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 무조건 무턱대고 모아 가시다가 한 번에 추세 이탈되거나 뭐 어떠한 이제 가치적인 상실의 부분에 있어서 자산이 박살나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 너무 내지 마시고 항상 계좌는 관리해 나가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뭐 글로벌 차트를 보기 전에 우리가 좀 신경 쓰셔야 될 이슈들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신경 쓰셔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오늘 이렇게 뭐 부식 갤러리를 올려주셨는데 요거는 아니고 요거는 개별적인 좀 이슈들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크게 봤었을 때 저기 중동아시아 쪽인가요? 전쟁이 조금 분쟁이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세계 경제가 조금은 위축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유가 부분도 좀 불안하고 뭐 미국 유가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만 우리 아시아 경제가 조금 불안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 전책도 좀 계속 좀 불안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10일 되겠네요. 10일 ETF 비트코인 ETF 지금 현재 ETF 관련된 이슈가 지금 우리가 코인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얘를 상장 허가를 받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뭐 안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런 두 가지 이지선대적인 질문에서 점쟁이가 들어간다면 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허가를 받으면 오히려 차트적인 흐름이라든지 우리가 예쁜 그런 다지고 뭐 건강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보다는 좀 도박장에 대한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보여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ETF 허가가 안 될 가능성을 조금 높지 않을까, 그리고 안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불편하실 수 있는 말씀 있겠지만 요 주제를 가지고 잠깐 차트 잠깐만 보면서 말씀 좀 나눌게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차트적인 그림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있긴 한데 제가 그때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냐면 이거 떨어질 때 ETF 상장에 대한 실패다가 아니라 일단은 뭐 찌라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슈택 한 번 더 나오고 이렇게 꺾였을 때 좀 이제는 추세가 조금 꺾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ETF 상장이라는 게 상장이 되었을 때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은 좀 진짜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진 않을 거야. 이 되면 이제 쭉쭉쭉 건강 상승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겠지. 근데 스토캐스틱이라든가 이런 거두절수적인 요소를 봤었을 때 총괄 말씀이지만 이렇게 등장을 하다 이렇게 좀 빠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그림이 예뻐진 모습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아직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이슈가 좀 터지면서 반 추천 조금 보여주고, 그리고 아니야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좀 밀려 떨어지고 나서 다지고 나서 이런 5천만 원 정도의 전후에서 다지고 나서 다시 가는 그림, 그래야 이제 8천만 원 뭐
1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림, 이 그림이 나오길 좀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야, 차트적으로. 그리고 그게 이치상 맞지 않나. 그럼 요게 요만큼 가지고 요거 ETF 상장이 되었는데 고작 요거 올리려고 상장을 하려나? 이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상장이 되든 안 되든 이런 부분을 좀 격으로 좀 땡기다가 요거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좀 예뻐질 것 같은데, 차트생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견적을 좀 내고 있다, 그게 좀 메인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 수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묘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 굉장히 화요일 수요일의 흐름. 근데 지금 현재의 흐름을 보면 알트코인들이 이제 빠지면서 비트가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비트는 안전할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은 그렇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태현건설, 한국의 건설주도 좀 위험하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만 총통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주네요. 총통선거가 지금 대만이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친미 쪽에 가까운 그런 총통이 8년간 집권을 했죠. 그래서 지금 대만 국민들이 좀 많이 불편한가 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그렇지만 좌파 우파가 나눠져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정치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만도 사실은 뭐 전원이 미국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전원이 뭐 중국을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 경제적으로는 일본과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냥 그 사람들, 그 시민들 생활 2,400만 명 정도 되나요? 그래서 그 국민들의 생활은 저품들을 중국에 더 경제적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식료품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제재를 가해버리니까 얘들 물가가 올라버리고 막 사람들이 힘든 거야. 그래서 지금 두 개 부딪혀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치전을 막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의외로 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 미국과 중국에 대한 흐름 등에서. 그래서 좀 재미있게 볼만한 변수 중에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대만과 이제 그 남중국해 패권 부분도 문제가 좀 되고 있죠. 네. 뭐 그냥 그런 건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환율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지난주 해뒀던 그림상 크게 변화 없는 상태. 그리고 나스닥 충분히 조정이 꽤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 이 상태에서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 반등이 꽤나 등장을 했죠. 그죠? 신기하죠? 여러분들께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등장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선물 차트로 66,300포인트 정도. 요거는 이제 좀 낮게 100포인트 정도 낮게 나옵니다. 반등이 크게 등장했었어요. 내가 숏포지션을 정리했던 포인트 여기입니다. 제가 요쯤에서 다시 진입을 했었어요. 요즘에 다시 진입을 해서 이거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방송 끝나고 한번 결정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지금 되게 오묘한 상태입니다. 저발로 이게 상승하게 된다면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A, B, C의 관점에서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아니면 뭐 이렇게 흔들릴 텐데, 이걸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맞추지는 못해요.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겠거니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구간은 사실 중용을 좀 하시다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요런 그림 나오거든요. 요런 그림 나오면 여기서 다시 포인트 노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구형을 좀 하십시오. 그냥 밀려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반등에 대한 목표치, 우리가 뭐를 들어서 뭐 타겟가라고 하죠. 타겟가를 형성을 시키실 때 피보나치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본단 말입니다. 요거부터 여기까지 봤는데, 이런 포인트들 38.2% 포인트 요 근처에서 노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스림이 좀 변한 구간을 찾아볼까? 이런 구간에서 61.8 이런 포인트에서 노리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폭포처럼 빠지게 되는 그 임펄스 웨이브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좀 주고 더 강해졌다, 그죠? 그래서 반등이 나왔고, 그래서 얘가 팔았다가 다시 잡았던 구간이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조정의 각도가 좀 약해지는 모습을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부터 요까지의 조정비를 요 파동에 대한 반등에 대한 목표치 형성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적어도 61.8에 되돌림, 이 하락에 대한 61.8에 대한 되돌림 타점, 이런 타점대에서 숏 포인트를 노리는 게 맞는 거라고. 타점에서 노리고 추세를 추세를 바꿀 때 노려라.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흐름은 그렇고, 그럼 큰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큰 흐름 같은 경우는 총과 말씀이지만 이 작년
가을부터, 올해 가을이죠. 가을부터 해서 어쩌면 이 재작년 말 23년 1월부터 해서 제가 미국 증시는 사실 안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고, 여기서는 우리가 매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이런 구간들, 방단을 받고 이 구간들에서 전체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내려오면 좀 사자, 내려오면 사자, 이런 말씀 좀 많이 드렸었고, 제가 틀렸던 건 여기입니다. 요 구간에서 사실 조정 이렇게 시즈개그 형태 나오고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상승하기를, 이렇게 상승하기를 바랬단 말입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에서 전 세계 자금을 빨아먹으면서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요때 생각해 보시면 이게 미국 증시 빠지는 것만큼 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좀 억지스러운 상승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저희 좀 나오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수렴 형태로 진행이 돼서, 수렴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좀 미국이 건강한 이제 연착륙이라고 하나요? 건강한 연착륙을 하고, 다시 2만 포인트 향해서 쭉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여기서도 조금 불편한 상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 상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상승에 대해서 지금 길을 바꾸려고 하는 첫 번째 장단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 이때에 대한 만약에 정제적인 파급력은 상당히 클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봄쯤까지 좋게 보고 있습니다. 4월 정도까지 조정이 좀 나오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승을 좀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서 큰 조정이 나와버릴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더 크게 방장을 하게 되면. 어쩌면 이게 빠지게 된다면 글로벌한 변수가 사실 급락, 사실 몇천 포인트에 대한 급락은 아주 글로벌한 이슈가 아니면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염두를 좀 하고 계시고,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미국 증시를 한번은 조금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먼 이야기니까.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런 타점들 가지고 반등이 나왔는데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고, 단기적인 추세를 깨졌고, 기술적 분석이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장단을 조금 바꾸고 있다가 요 자리 15,000대 중후반 자리에서 반등을 좀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한번 갔다가 빠진다거나 여기서 한번 들고 빠진다거나 이렇게 되는 시나리오를 메인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쨌든 단기적으로라도 봄 정도에 대해서 15,000포인트 중반 정도가 그래도 좀 타점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크게 잡고 계시면서 접근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작은 것들은 매일매일 보는 거니까 더 디테일하게 하시면 될 것이고, 그렇죠? 한국 증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으로 넘어갈게요. 네. 코인은 사실 보면 정말 이제는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조금 계속 반등해드리고 있고, 단타적인 관점, 무조건 익절을 해야 되는 관점에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9월, 10월달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사고 말래 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사야지 라고 말씀 많이 드렸다면, 이제는 안 산다, 무조건 팔아라, 일절 관리하고 손실이 나갈 각오를 해라는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파워레츠 같은 경우도 좋았죠, 그죠? 슈팅이 나오고 조정 나오고 슈팅이 나오고 조정 나오고. 그러니까 10월달 9월 10월달 보십시오, 그죠? 여기서 지금 10배 가깝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겠다고요? 제가 농담 삼아 하기 전 빠가사리죠, 빠가사리. 그죠? 하면 안 돼,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감히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스트레스홀드였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었나? 스트레스홀드 같은 경우 단타를 칠 수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스트레스홀드가 여기서 47원까지 약 10% 이상 상승을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그래야 돼요. 언제 어떻게 빠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스태프는 마찬가지. 지금 보시면 장기 차트도 괜찮은 게 스태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는 부분이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똑같이 달리겠지, 올라가더라도 부러졌을 때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사람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스태프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50원 전후 정도의 타점을 잡고 슈팅을 노려볼 수 있겠지. 그래서 손절가가 굉장히 멀어져 있는 부분이고, 대응 포인트가 안 맞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죠? 그럼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 좀 고점의 신호를 조금 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 흐름은 우리가 이탈될 거다라고 보고 요 구간에서 요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본다면 550에서 530 사이에 분할 매수를 깔고 그 차트적인 분할 매수를 깔고 이렇게 가주는 그림을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갈 거다 떨어질 거다. 그럼 손절 어디 잡을 거다? 손절 여기 잡을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460원 70원 정도 되는데 지금 20% 갖고 손절률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거 매매를 해야 되냐? 저는 이건 불편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돈 앞에서 벌었던 분이 계시면은 뭐 놀기 삼아 이제 노려볼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 굳이 이런 애들 노릴까? 왜냐면 승률 자체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승률을 높여야 되니까 뭐라고 할까? 시기적으로 승률을 높여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높은 구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애초에 지금은 승률 자체가 낮은 게임, 이게 초직비 자체가 낮은 게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값이 많이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스테픈이라는 종목이 기대값이 그 정도로 높나? 물론 이제 더 길게 본다면 이럴 때 사는 것보다 홀딩이 나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월봉이죠. 더 크게 본다면 사실 제일 큰 차트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뭐 나쁘지 않아요. 중턱 정도 되겠지. 여기서 지금 이평들이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더라도 흔들려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에 대한 조정비를 버티면서 모아가느냐라는 부분은 그 별개의 문제. 그건 뭐 도전해 볼 수 있겠지. 우리가 스테픈이라는 종목 지금 중요한 게 뭐다? 코인들이 가치 분석이거든. 가치를 보시면서 이렇게 접근해 보겠다. 그럼 여기 살 거야? 아니면 내가 이렇게 상승될 걸 메인으로 보면서 이걸 계획을 서브로 보겠다. 그렇게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부분이겠지만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매력적이지 않다. 그리고 뭐 굳이 하겠다면 말리지 않겠다. 뭐 그랬지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맛있는 게임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스테픈 차트가 괜찮지만 그러니까 선수들이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되게 섬세해야 되고 아마 이거는 타점을 잡으려면 중간에 꼭 몇 개를 봐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는지도 체크하셔야 되고 그거 나왔을 때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되고 그리고 좀 복잡해지는 부분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택스도 흐름은 좋아요. 그죠? 스택스를 이렇게 쭉쭉 상승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스테픈도 지금 스택스를 이렇게 상승할 걸 기대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하겠지. 그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파워레저라든지 마스크 네트워크 이런 애들이 깨지는 걸 보시면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공포감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라고 해야 될까? 제가 조금 요약을 한 문장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조금 헤매고 있는데 없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잘 해보셔라. 나쁘지는 않다. 근데 요거는 이제 스택스는 이미 건드리지 말고 스테픈 정도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도전을 해봐도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 실패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들 비유정을 노려보셔야 될 것 같다. 시야도 운이 좋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죠? 요거는 이제 노리는 부분이 될 수 있겠지. 그쵸? 아마 요거 실적이 나오게 되면 한동안 조정이 나올 겁니다. 시야도. 네. 이제 마지막 파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상태에서 또 바닥을 좀 다지고 다시 조정 어느 정도 주면서 이제 이렇게 바닥 신호를 좀 내고 있는 애들이 좀 들어 있을 겁니다. 뭐가 있을까? 모르겠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죠? 뭐 에이다도 좀 처세가 많이 까졌네. 그지? 이런 애들.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네요. 체인링크 같은 경우 그런 애들을 이제 좀 싸지면 노리는 걸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죠. 체인링크를 이런 자리에서 한번 노려보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더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팡 나왔을 때 이렇게 이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애들이 꼭다리를 먹는 것보다 여기 빨리 안 가더라도 이런 좀 느긋하게 눌림목을 좀 대파동에서 노려가면서 마지막 노리는 게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이렇게 갈 것으로 보시나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럴 가능성도 꽤 있어 보여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타점 자체가 그런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제가 개떡같이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잘 알아들으시고 잘 하시겠죠. 그죠?
정도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께 좀 좋은 말씀을 드리고, 좀 명확하게 시향을 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좀 좋은 얘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광고를 거르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고를 좀 거르고, 방법 생각했었는데, 저희 단톡방이 이제 밑에 링크가 있거든요. 오셔서 같이 소통도 하고, 이야기 나누고, 질문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대거 몰려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광고예요. 제가 그래서 기본에 계속 저기저기 바꿔보기도 하고 뭐 자기소개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들어오자마자가 한쌤이 했던 시황들 중에서 좀 메인으로 봤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그런 뭐랄까 뭐 대만에 대한 총통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했는데 그거 좀 신선했다라던가 그런 것들 말씀해 주시고 오시면 저희가 그분들을 같이 소통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요즘 같은 시장 힘들죠? 기운들 내시고 있는 시부터 가지시고 우리가 다음 봤던 봄까지 좀 견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주도 힘찬 한 주 보내시고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